수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추하게 하십니다. 아니. 잘 넘겼어. 선생님 코를 또 괴롭히는 놈이 갑자기 나타나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겠습니다. 보시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간 좌표 공식들 풀이까지 하고 여기 91페이지부터 숙제가 나왔었나요? 네. 그죠? 91페이지부터 숙제였던 것 같은데 이 쿠션 문제를 시작으로 그죠? 뭐 정사형 내리는 거, 좌표에서 정사형 내리는 거 뭐 이런 것들 정리하고 구의 방정식을 들어갔었죠, 그렇죠? 여기 91페이지에 조금 내용을 까먹거나 풀이가 좀 안 되는 문제가 몇 번입니까? 351번. 352번을 그냥 풀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51번 저번에 풀었으니까 352번을 가보시죠. 뭐 351번과 352번이 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알겠죠? 뭐 응용이나 뭐 그런 건 없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봐봐. A, B 두 점에 대해서 직선 AB와 GX평면, 자 GX평면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좌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선분의 선분과 지금 평면 사이 각이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거라 그랬죠? 뭐 GX평면은 그리기가 좀 애매하니까 XY평면을 제가 얘기하면은 XY평면을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공간 좌표상에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나와 있을 때 이 선분 AB와 밑에 있는 평면 XY 평면과 이런 각을 구할 때 정사형의 개념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뭐 그걸 정리한 겁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 길이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죠? 그럼 얘를 XY 평면의 정사형 내리는 A 프라임과 B 프라임. 요 좌표는 구하기 쉽죠? 그쵸? 왜냐면 정사형 내리는 공식을 아니까. 그죠? 그러면은 정사형을 내린 다음에 요 L 다시 즉 정사형의 길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좌표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와 얘의 관계로 이제 각을 구하자는 거죠. 직접 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본체 길이와 정사형 길이의 길이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두 길이의 관계를 가지고 요 코사인 값을 구해내자. 요게 요 문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GX평면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인데 그림 그리 좀 애매한 이쪽이 그쵸? 물론 뭐 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서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그죠? 맞습니까? 그런 개념을 쓰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감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각이 되면은 뭐 굳이 그리지 않고도 바로 풀 수가 있는 게 AB의 길이는 구할 수 있죠? 루트 얼마입니까? 차의 제곱 9 더하기 차의 제곱 15 더하기 16 25냐? 5의 제곱 25 그렇죠. 오케이 됐습니까? 네. 그럼 얘가 34에다가 루트 50이네요. 루트 50 5루트 2가 되겠습니다. 5루트 2 그리고 A 프라임과 B 프라임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죠? 네. A 프라임이 이건 GX 평면에 내린 정상이니까 Y가 빵 되는 거 맞죠? 204. 2, 0,4 B 프라임은 마찬가지 5, 빵, 8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네. 얘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9 더하기 가운데는 없고요. 16이니까 얘가 5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5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5가 되는 이런 관계에 있겠죠. 그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정리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그 다음에요. 그럼 9의 방정식 파트 들어가 보시죠. 9의 방정식. 지우고요. 그 다음 여기는요 잡지가 헷갈린다고 하면서 지금 몇 번? 60, 60번과 61번 또 없나요? 요겁니까?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60번과 61번 가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구의 방식의 시계 모양 도형의 방정식을 배웠는데 그놈에서 이제 우리가 원에서 했던 거 혹은 지금 이거의 표현은 평면 곡선에서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알겠죠? 왜 이런 문제가 평면 곡선에서 나왔으니까 타원이나 뭐 쌍곡선 같이 그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문제는 A 좌표와 B 좌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거리의 B가 1대2인 자치는 9이다. 9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결국 그 9의 도형의 방정식을 세워라는 거죠. 요 자치 구하라는 거니까. 그죠? 그럼 내가 좌표를 놓을 건 요 점이잖아요. 요 점. 그죠? 요 점을
x, y, c라고 놓고 그죠? 공간 좌표니까 얘에 대한 관계식만 세우면 되는 거 맞죠? 어떻게 하면 돼요? A 좌표가 0, 3, 빵이고요. B 좌표가 마이너스 6, 0, 0이니까 우리가 x, y, c라는 놈이 있을 때 길이 B가 그죠? 얘를 뭐 P라고 치면 지금 문제에서 AP 길이 대 BP 길이가 1대 2다. 요거 쓰라는 거 맞죠? 그죠? 길이 바로 보여주시면 루트 AP의 길이가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c제곱이고요. 네. BP는요 루트 x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제곱이 되고요. 는 1대 2다라는 거죠. 그죠? 관계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시면 루트가 사라질 것이고 여기는 1대 4가 되겠죠. 그쵸? 됐나요? 관계식 나오네요. 내항과 외항공 같은 거 쓰면 되겠죠. 4를 곱해버리면 4x제곱 플러스 4에 어차피 이거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전개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플러스 4c제곱은 그죠? 1 곱하면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 더하기 y제곱 c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싹 넘겨. 3x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쓸게요. 그죠? 숫자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요거도 넘겼고, 그지? 그 다음에 y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3y제곱. 요거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4y. 삼성 내풀게요. 플러스 c제곱 넘어가면 3c제곱. 그죠? 그 다음에 4, 9, 36을 요로 넘길게요. 는 0되네요. 는요. 됐나요? 그죠?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반지름 구하려면 이제 그 완전 제곱식을 묶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완전 제곱 묶기 전에 일단은 3의 약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비워둘게요. y제곱 마이너스 8y 한 칸 비우고 c제곱은 0이다. 그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얼마? 4 여기는 16 답이 20 됐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 걸렸어요. c제곱은 20이다. 반지름은 2 루트 5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사실 얘는 그냥 노골적으로 준 자체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구하고자 하는 점을 설정을 하고 관계식 제시하는 힌트 그대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자치의 방정식을 좀 다룰 수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361번 같은 문제를 잘 해결해내면 알겠죠? 자치에 대한 일단 그 일반적인 문제. 얘는 좀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361 같은 문제가 이제 일반적 문제라고 보시면 중정도 알겠죠? 오케이?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계산 문제니까 36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크기는 보지 말 거 없죠? 361번 가시면 보시죠. 요거는 상황들을 좀 이렇게 스스로 이해하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봐봐요. 361번을 가시면 문제 보겠습니다. 한 정점에서 구 위에 동점 B, 동점이라는 거 움직이는 점이죠. 정점은 가만히 있는 점이고 여기 위에 동점 B를 있는 선분에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자취가 스톱 요 점의 자취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때 그놈이 이루는 건널비를 구하시오. 그 말은 반지름 구하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봐봐. 요 점을 x, y, c라고 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관계식을 세울 건데 지금 상황이 이거죠. 9가 지금 있는데 중심 좌표가 얼마야? 0,0,0인 상태 맞죠? 반지름이 얼마인 거야? 2인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정점이 있어요. A가 0,3,0입니다. 그냥 찍으시고 알겠죠?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건 여기 B가 열나 많단 말이야. 그 모든 B, 움직이는 점 B, 동점 B죠? 근데 우리가 자취를 세우려면 B의 좌표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B의 좌표를 어떻게 표현하죠? X, Y, Z는 안 돼. 내가 구하는 자취가 요 점이니까. 그렇죠. 다른 점을 아무거나 설정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때 내가 9 위의 점을 저 A, B, C라고 놨다면 뭘 해줘야 돼 이제? 9 위의 점이니까 그죠? 대입을 해줘야죠. 힌트를 한 개 적어야지.
그게 뭐냐면 저기 대입하면 일단 A, B, C에서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상태인 거야. 챙겨놓고. 오케이? 그때 지금 내가 구할 자취는요. 이런 상황입니다. 얘를 이었을 때 A, B를 2대1이니까요. 순서 중요하죠. 2대1 내분점. 이 자식이 지금 P라고 친다면 난 얘의 좌치를 구하는 거죠. 2대1 내분점. 이해되겠습니까? 난 지금 요 놈을 x, y, z라고 놓은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또 관계가 하나 나오죠. 내가 직접 2대1 내분점 구해보면 A, B를 헷갈린다. 쌤은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안 돼 있으면 헷갈리겠습니까? 가보겠습니다. 2대1 내분점은요 3분의 빵 2A 3분의 2B 3 2B 플러스 3분의 2C가 되겠네요. 그죠? 요게 그 내분점인데 요게 x, y, c라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같아 될 거 아니야. 3분의 2a가 정리하겠습니다. 3분의 2a가 x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b 플러스 3이 y고요. 3분의 2c가 z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내가 찾는 건 뭐야? x, y, z의 관계식 맞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를 x로 바꾸시고 됐나? 얘를 통해서 3 곱하고 3 넘긴 다음에 2로 나눠주면은 b는 2분의 1에 3y 마이너스 3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좀 이쁘게 쓰면은 2분의 3에 y 마이너스 1 될 것 같네요. 됐나요? 그리고 요거 마찬가지로 3c에 2 나눠주면 2. c는 2분의 3c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요거 샤프트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나요? 그러면 데이터 해버리면 2분의 3x의 전체 제곱 더하기 2분의 요거 3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2분의 3c 제곱. 쌤이 식정리 깔끔하게 하라 그랬죠? 자, 막 전개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것보다 이제 그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요게 식정리 편합니다. 요 2분의 3이 약분 가능하잖아. 그지? 그죠? 그래야지 또 9가 보일 거니까. 근데 2분의 3이 실제로 밖으로 빼면 4분의 9죠. 그럼 양변에 뭘 곱해야 돼? 9분의 4를 곱해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c제곱은 여기 9분의 4 곱하면 9분의 16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럼 반지름이 얼마인 9? 3분의 4인 9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건널비 구하는 공식 기억나십니까? 뭐죠?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 네? 3분의 4 3분의 4파이 제곱? 세제곱? 부피 구하는 공식이죠. 부피 구하는 공식 정확히 얘기하셨네요. 그렇죠. 건널비는 4파이 이거 눈빛들 봐 그냥 아주 그냥 야 건널비라 이런 건 뭐 내용 정리하기보다는 상식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알겠죠? 부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파이R 3승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4파이R 제곱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답은 나오겠죠? 넘어가시죠? 자, 여기까지 하면 뭐 사실 일단 내용 끝났고 이제 오늘 축도는 평면에 접한 구를 다루면 되겠네. 그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할 내용 정리 마저 합시다. 알겠죠? 구의 방정식 마무리 지으러 가야 되겠죠? 벌써부터 좀 피곤해 보이는 친구들이 보이는데 알겠잖니? 네. 정리되겠습니까? 옷 꺼내시고요.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파트가 저번에 뭐 번호는 내가 모르겠고 그냥 정리할게요. 축도는 오늘은 이제 평면에 접하는 구에 대한 성질입니다. 사실 쌤이 축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게 개념적인 것 때문에 축은 가끔 응용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 알겠죠? 잘 제시되는 편은 아닙니다. 알겠죠? 보통은 이렇게 평면에 접하는 구가 많이 나올 거예요. 평면에 접하는 구가 알겠죠? 우리가 얘를 원과 비교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왜냐면 유형이 똑같아요. 원에서 봤던 유형들이 그대로 나오면서 그게 이제 구로 확장만 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물론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쌤이 원의 방정식을 배울 때 상황을 잠깐 얘기해드리면
옛날에 여러분 원의 방식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제일 처음에 원을 세우는 거 배웠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다. 이거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는 뭐 얘같이 자치의 방식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해왔었고요. 그 바로 다음 파트에 거기 뭐가 나오냐면 축에 접하는 원의 성질을 배웠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그 평면 좌표는 말 그대로 평면이 없잖아. 그지? 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뭘 배웠냐면은 이게 x축과 y축이 있으면 이런 성질을 배운 거란 말이에요. 원에서. 요거는 뭐 필기까지는 안 됩니다. 여기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 이런 것들. 물론 x축에 접하는 건 몇 개 있어요?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두 개의 종류가 이렇게. 맞습니까? 위로 접하는 게 있고 밑으로 접하는 게 있단 말이야. y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 오른쪽으로 접하는 거, 왼쪽으로 접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 몇 가지 있죠? 네 가지가 있죠. 네. 여기 그림 이상하다. 여기 뭐 여기 네 가지 있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 주는 힌트는 뭐냐면 우리가 원에서는 하나의 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할까요? 보통 우리가 직선의 결정 조건 점 2개 그죠? 하나의 직선 결정. 자, 점 2개를 지나는 원은 열나 많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렇게도 있고 뭐 이렇게 얘를 지름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열나 많을 거란 말이야. 하나의 원을 딱 결정 지으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할까요? 3개가 필요합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되는데 이걸 식으로 가면은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도형적인 직관이 결국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수식과 연결되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이 이거 아니야? 그치? 내가 원의 방정식 하나를 정확히 세팅하려면 A값, B값, R값 3개 필요한 거 맞죠? 그럼 3개의 문자를 구해내려면 힌트가 몇 개 필요한 거야? 3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점을 3개 줘야 된단 말이야. 3개의 힌트를 줘야지만 내가 하나의 원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때 미리 얘기해드리면 9 같은 경우는 점이 4개 필요해요. 3개의 점을 지나는 구는 또 열나 많습니다. 근데 4개의 점을 지나는 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그거 뭐 나중에 나올 건데 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가 3개니까 9가 4개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 플러스 C-C의 제곱 있잖아. 문자 한 개 더 생기니까 힌트 4개 필요하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3개의 점이 필요한데 그럼 힌트가 몇 개 필요하다고? 3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의 힌트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봐봐.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원래는 3개의 힌트가 나와야지 내가 원을 세울 수가 있는데 X축에 접한다는 말을 통해서 봐봐. 여기서 그러면 반지름을 내가 구해보면 얘를 R이라 칠게요. 오케이? 어딘가 X축이 있다 치면 자, Y축이 있다 치면 봐봐. 중심좌표와 반지름만 알면 원을 세울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중심좌표를 파악할 때 X좌표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A, 라는 어떤 문자를 써야 되겠지만 Y좌표는 어떻게 돼? 그냥 R이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얘는 봐봐. 중심좌표에 A와 R이라는 문자 썼고요. 반지름은 R이니까 문자가 몇 개 사용된 거야? 2개 사용된 거죠. 힌트는 2개만 주면 되겠지. 축에 접한다라는 게 하나의 힌트 역할을 하는 것 뿐이야. 알겠죠? 뭐 대단한 어떤 성질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힌트로 준 것 뿐인 거죠. 그럼 여러분이 많이 풀어봤던 문제는 요거였을 거란 말이에요. 요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대. 물론 4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중에 뭔지는 소개해 줄 겁니다. 문제에서 알겠죠? 그게 만약에 여기라 쳐볼게요. 여기로. 그럼 마찬가지야. 이게 축에 접한다는 말을 통해서 힌트를 준 거야. 우리가 그 힌트를 받기 위해선 반지름을 먼저 칠 거야. 반지름. R이라 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요 중심좌표 얼마죠? 마이너스 R, R 맞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지가 직접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린 다음에 파악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필요한 문자는 r 한 개만 구하면 될 거 아니야. 힌트는 한 개만 쓰면 되는 거죠. 이 동시에 접한다는 말을 통해서 힌트 2개를 날려버린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접한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 마찬가지로 이제는 9니까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뭐 특별히 따로 정리할 내용 별로 없는데 우리가 축이 X축과 Y축과 Z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만약에 평면의 문제가 더 잘 나옵니다. 왜냐면 그 평면 좌표에서 축에 접하는 상황과 매치시킬 수 있는 게 평면에 접하는 상황이니까 이 공간으로 확장되면 XY 평면에 접하는 구구 몇 가지 있을까요? 2가지가 있죠. 왜냐면 내가 이걸 앞에서 볼게요. XY 평면이 직선처럼 보이게.
그러면 요게 XY 평면이야. 접하는 거의 종류는요. 위로 접하는 게 있을 것이고 아래로 접하는 게 있겠죠. 이해되겠나요? 그때 용어이 뭐가 되겠어? 요게 C축 좌표란 말이야. 이걸 반지름을 먼저 구하서 R이라 칩시다. 그럼 요 중심좌표 어떻게 표현하면 돼? A, B, R이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요런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마찬가지로 아래로 접하면 요거 반지름이니까 요점 좌표가 A, B, 마이너스 R이 되겠죠. 밑으로 갔으니까. 이해되겠습니까? YG 평면 마찬가지로 YG 평면은 뭘로 보면 돼? X의 좌표의 상황을 가지고 그죠? 반지름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즉 이 접한다, 이 축이나 평면에 축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축이나 평면에 접하는 부에 대한 특징은 우리가 반지름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반지름을 파악할 수 있다. 혹은 안 나와 있으면 R이라 쓰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식을 토대로 힌트를 하나 뽑아내고 나머지는 주어진 대로 접근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반지름을 구하는 작업을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XY 평면에 접하는 상태라면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야? 이 C축 좌표가 반지름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GX 평면에 접하는 구는요. GX 평면 이렇게 있으니까. 만약에 GX 평면이면 그렇죠. 누구의 좌표가? 이 Y 좌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봐. 축에 접하는 건 뭐 이게 X축과 Y축이 있을 때 Y축, G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면이 아니라 요 축에 접하는 구 하나 만들어 볼게요. 축에 접하는 이렇게 구 하나 있습니다. 알겠죠? 고놈의 반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구할 수 있어요. A, B, C잖아. 그지? 축에 접하면 주목 여기 접하는 그 길이까지가 반지름일 거 아니야. 축에 있는 수직 길이가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정상을 배웠기 때문에 평면 좌표보다는 상황을 체크하기가 더 쉬워요. 왜냐면 공간 지각이 헷갈리는 거지 구하는 건 쉬운 게 여기에서 수직으로 X축이 내린 거니까 요점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A, 빵입니다. 이건 X축에 내린 뭐냐? 정상이니까 그죠? 네. 그러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R을 바로 딱 값을 바로 딱 적긴 힘들지만 요점과 요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될 거 아니야. 루트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이런 식으로 반지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힌트를 던져주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축에 접한다, 평면에 접한다라는 건 반지름을 파악할 수 있는 힌트를 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만약에 안 나와 있다면 문자로 쓰라는 거예요. R로 그냥 했죠. 그러면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면은 뭐 이런 겁니다. 보시죠. 39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좌표 공간에 YC에 접하는 구가 있다. 이 구의 중심에서 XY 평면까지의 거리는 2, YG 평면까지 거리는 3, GX 평면까지 거리는 1이다. 이 구의 방정식을 예랄 때 A, B, C, D 값을 구하시. 단, 이 말이 중요합니다. 구의 중심은 XY 좌표가 모두 양수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일단 이 말이 중요하겠죠. YZ 평면에 접하는 구가 있대. 그죠? 그럼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봐. YZ 평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그죠? 요거 YZ 평면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X축의 위치가 이쪽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이쪽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여러분 그리기 나름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저는 그냥 오른쪽이 플러스 이게 좋은데요. 그렇게 그리세요. 그냥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YZ 평면을 바라볼 때 이 공간의 평면화 작업이 되게 중요한 작업들이에요. 어떤 친구가 YZ 평면을 이렇게 받아봤어. 그러면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겠죠. 그죠? 선생님 항상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지. 내가 YZ 평면을 이렇게 받아봤어. 그럼 뭐가 돼?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인 거지. 어차피 시각에 따라서 좌표는 지맘대로 그릴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내가 만약에 평면 좌표를 그릴 때도요. 승준아 Y축과 X축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 뭐. 축이야 뭐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돌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건 변태니까 보통 X, Y다 쓰지만 필요하다면 그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름의 문제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은 본인이 중심만 잡고 있으면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본인이 보이는 방향 그대로 그리시고요. 일단 얘는 뭐 여기서 바라보면 왼쪽이 플러스가 맞지만 알겠죠? 그냥 우리가 파악하기 쉽게 오른쪽이 플러스로 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YG 평면에 접하는 구라 그러면 이미 머릿속에 일단 이런 작업들을 들어가면서 아 이게 오른쪽으로 접하는지 왼쪽으로 접하는지를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요 말이 중요한 거야. 요 말 중에 X좌표가 중요한 거야? Y좌표가 중요한 거야? X좌표가 중요한 거야. 일단은. 그죠? 왜? 어느 쪽에 있어? 플러스 방향 쪽에 있다는 거죠. 그럼 그냥 오른쪽이라 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지? 세팅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런 다음 내가 어디에 관심 있어? 요 반지름에 관심이 있겠죠? 그죠? 요 반지름, 요건 R인데 요 R이 얼마겠어? 중심 좌표의 무슨 좌표? X좌표가 곧 반지름이 되는 거 맞죠? 그죠? X좌표가 반지름인데 잠깐만요. YG 평면까지 거리가 여기 나와 있네. 3이다 라는 거네. 그죠? 그러면 아, 요 점의 좌표가 3콤마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요 반지름도 3이라는 거죠. 그거 하나 체크되겠죠? 일단 반지름이. 이해됐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아직 모르니까 B, C라고 일단 놓고 가겠습니다. 됐나요? 나머지 B, C의 좌표만 파악하면 되는데 그 뒤에 힌트가 다 나와 있네요. 구의 중심에서부터 XY 평면까지 거리가 2대요. 그죠? 요건 뭘 얘기해 주는 거야? 구의 중심으로부터 구가 있어. 보통 구를 자를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중심좌표가 3, B, C고요. 반지름이 3인 상태 구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다시 구를 그리는 거야. 저기다 그럼 헷갈리니까. XY 평면은 이렇게 많이 그려요. 이렇게. XY 평면입니다. 평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겠죠? 그죠? 그때 얘가 얘기하는 건 거리가 얼마래요? 2래니까. 여기 거리가 2라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아 여기서도 얘가 근데 아래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리가 2인 것도 사실 밑에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리가 2라면 B가 요게 XY 평면이면 요게 Y좌표와 연관성이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Y좌표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이게 부호를 꼭 신경 써야 됩니다. 그때 얘가 Y좌표는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B는 뭐 그대로 2라 쓰면 되겠네. 이렇게 좌표를 주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마지막으로 C좌표도 마찬가지야. C좌표는 뭐가 되겠어? 잠깐만요. 아 여기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수정. XY 평면이니까 C좌표를 구한 거죠. 맞나? 그죠? C좌표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해되겠나요? 근데 지금 그 표현이 안 나와 있네요. 이러면 뿔마이가 돼야 되는데 아 쌤의 느낌은 왠지 아 이게 여기가 이게 아마도 이 C좌표까지도 다 양수다라고 설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네. 알겠죠? 오케이? 이거 지금 이대로 풀면은 C값이 여기 그 중심좌표의 Z값은 C값은 알겠죠? 요 값은 뿔마이가 맞는 말이 알겠죠? 이해되겠나요? 네. 왠지 여기 말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걸로 그냥 처리할게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 됐나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B를 구하는 거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GX평면까지 거리는 1이다. 요 거리가 여기 중심의 그 Y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반지름 관계 혹은 요 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가 1, 2다라는 걸 토대로 평면 사이 거리를 토대로 우리가 중심좌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한 거고요. 접하는 상태에서는 그 좌표가 그리고 반지름 내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구는 중심좌표가 3, 1, 2일 것이고 반지름이 3인 9다라는 거죠. 정리되겠습니까? 그 관계를 이 각 평면까지의 거리로 표현해 준 겁니다. 아시겠죠? 식을 세우면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더하기 c-2의 제곱은 9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싹 전개한 다음에 넘겨버리시면 문제 제시하는 a, b, c, d 값을 다 구할 수 있겠죠. 요거는 D좌표까지 양수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바리. 한 개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보시죠. 문제 헷갈려? 됐어? 뭐가 하냐면 이거 전개해서 요식과 비교하는 거.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63번 문제 가보시죠. 보겠습니다. 자, 363번 문제 보시면 두 점 A 1,1,1과 1,1,3을 지나고 YG 평면과 GX 평면에 접하는 구는 두 개 있다. 이 중 큰 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확인 좀 해보시죠. 지금 일단은 YG 평면과 GX 평면에 동시에 접한 거야, 그치?
하나씩 갈게요. 첫 번째 YC부터 가겠습니다. YC. YC 평면에 접하는 거는 세울게요.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좌표는 X 좌표가 되겠죠? 봐봐. 오른쪽을 플러스로 볼게요. 여기를 플러스 방, 여기 마이너스 방에 볼게요. 편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긴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가 지나는 점이 봐봐. 얘랑 얘잖아. 그지? 이때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X 좌표의 부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구가 지나는 점이 얘가 둘 다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접혔다라는 거 맞죠? 승균아, 그래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때 쌤이 하라는 게 제일 먼저 반지름을 문자로 두라고. R이라 반지름을 세우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중심 좌표를 구해야지 구를 구할 수 있는데 X 좌표가 뭐야? R, 이 될 거 아니야. 오른쪽이니까. 그죠? 이게 YZ 평면에 접하는 거니까. 반지름이 곧 X 좌표일 거 아니야. 그죠? 콤마, 나머지는 몰라. B, C. 됐습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YC 평면에 접하는 걸 가지고 요 힌트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CX 평면. 얘도 보통 세우니까 이렇게 할게요. 마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부호에 관심이 있어야 돼? Y의 부호가 둘 다 플러스네요.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접하는 부호가 있나봐.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번에 마찬가지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표현할 건데 이번엔 이 R이라는 게 중심의 Y좌표 얘기하는 거 맞죠? 그죠? 자, 얘랑 얘는 같은 구야. X좌표는 이미 R이니까 적어놓고, 그죠? Y좌표가 몰라서 B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야? R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접한다를 통해서 하나씩 힌트를 소구해 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문자 소구해 가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봐봐. 요 R이 요 중심좌표의 Y좌표일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요 문제까지 풀 때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BC를 썼지만 이제 그놈도 R인 걸 알게 됐으니까 B는 쓸 필요가 없겠죠. B가 곧 R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면 되는 거 맞죠? 그쵸? 9의 방정식 정리하겠습니다. X-R이지 환수야 1이니? Y-R이지 아직 요 아래 출현은 헷갈려? 봐봐. 반지름을 R이라 두면 여기서는 요 Y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반지름을 R이라 두면 여기서는 X좌표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같은 구잖아. 그지? 아. 그럼 요 점의 X좌표도 R이고 Y좌표도 R이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 여기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거 다 구하려면 R과 C 두 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힌트 몇 개 필요해요? 두 개. 요거 두 개. 어떻게 하면 되겠어? 대입, 전개, 연립. 오늘 맡기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는. 뭐 두 개 나오나 보지. R 값이 두 개 나오나. 되겠나요? 연립에서 풀어주세요. 이 식이 들어집니다. 전개 쫙 해가지고, 뭐 샥 해가지고. C를 1,1. 이거 뭐 빼면은, 그죠? 빼면은 아마 1차식이 나와서 한쪽에 대입하면은 뭐, 이제 하나의 문자에 대한 2차 방식이 나오겠죠? 값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풀이는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4번 유형으로 하겠습니다. 승균아, 4번입니다. 9의 위치 관계 얘기 좀 하겠습니다. 보시죠. 얘도 원쪽에서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으면요, 또 얘기하기 편해져요. 뭐냐면, 두 번째 내용은 너무 간단한 유형들입니다. 9의 위치 관계인데요. 두 구의 위치 관계입니다. 위치 관계. 사실 정리하는 김에 다 해버릴까? 잘 봐봐. 어떻게 해줄까? 그냥 해서 9의 위치 관계를 쓰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할 수 있는 게 이거 첫 번째. 이 직선 또는 평면과 구를 일단 위치 관계 파악하는 거야. 근데 이게 원에 살 때만 또 똑같아요. 뭐냐면 봐봐. 우리가 원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 어떻게 파악하죠? 네? 중점하고. 중심하고. 네. 중심하고 저 선하고 중심하고 선하의 그 사이 거리.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맞습니다. 거기서 반지름 빼는 거. 그렇죠. 아니요. 반지 빼는 게 아니라 반지름과 비교하는 거죠. 아, 네.
우리가 원에서 뭘 배웠냐면 원과 직선이야. 원과 직선 위치 관계는 안 만나는 거, 접하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걸 구분 어떻게 하냐는 거지.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시고요. 반지름 구해서 둘을 비교하면 돼. D가 더 커? 그럼 안 만나는 거야. D랑 R이 같으면 어떻게 돼? 접하는 거죠. R이 더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여기 있는 거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즉 얘는 뭘로 비교하는 거야? D를 구하는 D가 뭐냐면 중심으로부터 중심에서부터 직선 또는 평면 사이. 지금 내가 계속 우리가 원에서는 기껏해야 직선이랑 비교밖에 안 되니까 그 두 개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계속 내가 뭐 하는 거야? 중심으로부터 직선 또는 평면의 표현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공간좌표는 직선도 있지만 축도 있지만 평면도 있잖아.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하시고요. 거리. 오케이? 얘와 뭘 비교한다고? R을 비교하자는 반지. 이렇게만 쓸게요. 뭐 상황들을 굳이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지? 왜냐면 원과 뭐 직선 사이의 거리가 D가 R이 요 긴 거니까 R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예를 들어 어떤 구가 있는데 여기 XY 평면이 있어. 이거 평면이야. 이제 공간이야. 오케이? 그럼 중심으로부터 XY 평면까지 거리를 구했는데 그게 반지름보다 커. 그럼 안 만나는 거지. 그죠? 근데 이 평면이 여기 사이에 껴있어. 거리가 더 가까워. 그러면 두 점이 아니라, 알겠죠? 이렇게 만나는 교선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원과 원의 위치관계 어떻게 파악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두 원의 방정식을 줬어. 두 원이 이렇게 외부에 안 만나고 있는지, 외접하는지,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내접하는지 이런 거 비교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비교하냐면 중심과 중심이 중요한 점들이잖아, 그지? 얘 둘을 이 거리를 구하면 돼. 이게 D야, D. 이 D와 반지름 두 개 있잖아. R1, R2. 그죠? 얘 둘의 합이랑 차랑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바깥으로 외부, 이걸 외부에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외부에 안 만나는 거 파악할 때는 두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는 크면 돼. 안 만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외접하는 경우에서 외접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걸 외접이라고 부르죠. 이런 경우는 여기 R2인데 둘의 합이 D랑 어때요? 같잖아. 이게 접하는 건 항상 같다가 나오니까.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은 9와 9를 비교하면 돼요. 9와 9 알겠습니까? 얘는 포인트가 뭐냐면 또 D야, D. 근데 여기서 D는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두 중심 사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 사이 거리와 R1, R2의 합 또는 차를 비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나마 자주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D랑 R1 플러스 R2가 같으면 이거는 외접하는 관계인 거죠. 외접과 내접을 많이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 중심 사이 거리와 R1 마이너스 R2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차와 같으면 내접하는 거죠. 이건 내접. 땡땡 내접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 내접, 외접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은 좀 쉽게 이해됩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쌤이 모든 경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봐봐. 직접 여러분 따지면 돼. 이걸 외우려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따지라는 거 알겠죠? 포인트는 중심 사이 거리니까. 무슨 말이냐? 봐봐. 두 구가 이렇게 안 만나. 이런 걸 외부에 있다 그러거든요. 알겠죠? 자, 이럴 때의 중심 사이 거리. D와 잘 봐봐. 외접해 있는 건 이런 거야. 외접해 있는 거. 이런 거. 그죠? 이럴 때의 거리. D와 교차하는 경우. D와 그 다음에 내접해 있는 거. 내접이 이런 식이죠. 이런 식. 내접해 있는 거. 요때 중심 사이 거리 D. 그 다음에 아예 안 만나는 거. 이런 경우. 이렇게. 중심 사이 거리 D.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알겠죠? 이게 이런 거요. 원 두 개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기억할 건 외접할 때는 합이랑 같다고, 합이랑. 이번에 보이잖아. 이거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려서. 내접하는 경우는 봐봐. 여기서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렇게 와가지고요. 요만큼이 R2고요. 요만큼이 R1입니다.
둘을 뺀 게 D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매접은 반지름의 합이랑 거리가 같은 거고요. 매접은 반지름의 차랑 거리가 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이제 굴을 직접 자기가 움직이면 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리가 먼 거니까 얘보다 커야 돼. 그죠? 점점점 가까워서 매접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교차하는 경우는 얘보다는 가깝고 얘보다 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요 범위를 굳이 구하라 그러면 D는 외접하는 경우보다는 가까워야 되고 내접하는 경우보다는 커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구하시면 두 구의 위치 관계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치 관계를 비교하는 기준은 축 또는 평면과의 비교를 하면은 반지름과 중심 사이의 그 거리. 그죠? 그 다음에 그 두 구는요, 두 중심 사이 거리랑 반지름의 합 또는 차를 비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상황들을 가지고 또 구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얘기 잠깐 더 풀어보면요. 요거만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문제 보시 봐봐. 366번입니다. 두 구의 중심 거리를 D라 할 때 반지름이 2 또는 3인 두 구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얘는 뭐 그냥 확인용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봐봐. 두 구가 반지름이 R1이 지금 2고 R2가 3인 상태인 거죠. 그쵸? 그럼 외접할 때 거리는 얼마야? D는 5. 그죠? 반지름 합이랑 거리가 같을 때가 외접하는 상황 아니야. 내접할 때는 얼마야? 1.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알겠죠? 물론 이제 실전 문제는 구의 방정식으로 주겠죠.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직접 구해가지고 뭐 해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교선이 원일 조건은 무슨 말이죠? 그 원으로 얘기하면 그 교차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구가 왜 이렇게 해야 교차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기면 그죠? 원 같은 경우는 교점이 생기는 거지만 구 같은 경우는 여기 교선이 이렇게 가운데 원이잖아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교차할 조건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교선이 생기니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는 어디를 자르나 원이니까. 그래서 D가 어떻게 되면 돼요? 반지름 합보다는 작고 차보다는 크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야 이런 교차하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잠깐 끊고요. 그 다음 정리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자, 노트까지 필 필요는 없고 97페이지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쌤이 그 또 내용적으로 이제 이어라 적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쌤이 우리 도형 다룰 때 쌤이 살짝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알겠죠? 이게 9에서는 본격적으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 같은 걸 또 얘기를 하면요 이게 다 확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 문제 유형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원이랑 점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제시되는 문제는 사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위의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의 최단 거리고 최대 거리 구하는 문제. 그거 어떻게 구하죠? 원 위의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 중심과 네. 네. 일단 이어야죠. 항상 원 관련된 도형 문제는요 보조선을 분명히 필요로 합니다. 알겠죠? 그럼 그 보조선은 어디다 넣냐면 중요한 점들 다 이어버린대. 거기다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점은 나와 있다 치고 원도 나와 있다 치겠습니다.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반지름 알고 있죠? 그쵸? 그러면 최단 거리는 여기죠. 여기 D-R. 최대거리는 여기죠. T 플러스 R. 마찬가지로 또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요겁니다. 이 점에서 요 원까지 접선을 구했을 때 요 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이렇게 파랗게 나와 있으면 이어라 적어라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점역이 있죠. 중요한 점역이 있죠. 있고 여기 교점 있고 수직이죠. 맞습니까? D 마찬가지 구할 수 있을 것이고 R 나와 있을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들. 그 다음에 원과 직선 마찬가지로 요거는 가볍게 보기만 할게요. 원과 직선이 나와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는 문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선이 밖에 있는 상황이라면 요 문제밖에 못 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단 거리와 최대 거리 문제. 그럼 또 이어라 적어라만 하면 돼요. 이어라가 뭐냐면 여기 중요한 점 맞지? 그치? 직선 나와 있지? 어떻게 이어야 되겠어? 수직으로 수선을 넣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반지름 승준아 반지름 알죠? 마찬가지 최단거리 여기야 D-R이야. 최대거리 D 플러스 R인 거죠. 여기서는 제시되는 문제가 요밖에 없어요. 원과 직선이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원과 직선을 접하는 건 문제 낼 거 없고요. 원과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요밖에 없어. 요 길이 구하자 뭐 있단 말이지. 이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고 현의 길이. 이어라 저거라 하면 끝납니다. 중요한 점에서 이어, 교점 이어. 직선이지 수선 이어. 수직 2등분 하는 거 맞죠? 중심으로부터 현까지 수직인 거리를 구하면 그게 2등분 하잖아.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죠? 반지름 구할 수 있죠? 미스터 P 구할 수 있죠? 2배의 답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유형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점들을 잊고 구할 수 있는 길이를 구해주시면 해당 범위 다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소리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뭐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요즘은 교과 과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나올 수 있으나 일단 따로 적진 않고요. 여기서 쌤은 이거는 쌤 요거는 이제 하나의 그냥 도형의 풀이법으로서 도형의 완성이라고 쌤이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형 관련된 문제를 만나면 이 선을 긋는 건 필수라는 거야. 알겠죠? 옛날에 이제 뭐 중등 때쯤 됐을 때나 그냥 도형이 주어지면 그대로 푸는 문제가 많죠. 근데 고등학교 도형 문제는 절대 주어진 그림에서 그냥 푸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기본 문제가 일단 이거야 돼. 그래서 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할 때는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도형이 완성되어 있는 도형은 아닐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일단 이어주란 말이에요. 보조선을 그으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어디 있냐? 중요한 점들은 다 이을 건데 중요한 점들요. 중요한 점이라 하면 당연히 원이 나왔으면 구가 나왔으면 중심이죠. 그죠? 중점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있어? 교점 같은 거. 문제에 주어진 점 같은 거. 혹은 수선 같은 거.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적어야 될 내용들은요, 구할 수 있는 길이는 다 구하는 겁니다. 구할 수 있는 길. 이 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 봐봐. 일단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 평면 도형이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죠. 그죠? 점과 직선 나왔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죠. 나중에 우리가 공간 벡터까지 배우면 공간 도형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아는 거 알겠죠? 평면 도형은 공식 있잖아. 그지? 그 다음 여기는 공간 좌표 위만 가만히 봤을 때 점과 평면 사이 거리도 구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나중에 배울 거지만. 그리고 미스터 P 뭐 이런 것들 뭐 하는 거 연락 많죠. 구할 수 있는 아무거나 구하라고. 알겠습니까? 다 적어놓으란 소리입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거지. 이 구 관련된 문제나 원 관련된 문제는 풀이법은 같아야 알겠죠? 자, 그런 류의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들 쭉 쌤이 넣어놨는데 한번 열심히 풀어보셔야죠. 여기 문제 많습니다. 그때 쌤은 몇 문제 안 풀어드릴 건데 볼게요. 어디냐면 369번입니다.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익히려고 하지 마시고 이 풀이법을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봐봐. 자, 9가 나와 있어요. 중심좌표 반지름 다 나와 있죠? 다음을 구하시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1번. 9와 X축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죠? 일단 그림을 그려야지. 봐봐. 9가 있어. 여기다 그릴게요. 중심좌표 얼마야? 1,-2,3인 거 맞죠? 그죠? 어차피 9를 자세히 그리지 마. 더 헷갈려. 그냥 막 그려 이렇게. 원처럼. 알겠습니까? 9로 보면 되는 거지. 그때 반지름이 루트 15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X축과 지금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죠? 일단 그거 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X축이 앞쪽이니까 그죠? 아니면 옆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쌤은 그냥 요거 좀 웃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X축 X축 됐나요? 자, X축과 두 점 A, B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축이니까 그죠? 그때 요 길이 구하라는 거 맞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어라 적어라를 하시면 됩니다. 잘 봐, 주목. 자, 여기 중심이죠? 그지? 이거는 지금 문제 상황을 표현만 한 겁니다. 풀이를 하지 않았죠? 이제 도형을 완성시켜야죠.
여기서 어디를 이어야 되겠어? 수선, 교점, 수직 이등분. 아까 원에서 했던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 똑같은 거 아니야. 알고 있는 길이 좀 적겠습니다. 반지름이 지금 루트 15인 거 맞지? 그죠? 요 길이 얼마일까요? 바로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서 수직으로 내렸으면 이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X축에 수직 내린 거야. 다른 말로 하면 X축에 정사형 내린 거야. 좌표 얼마일까요? 0, 마이너스 0, 1, 1, 아니 1,00. 잠깐만요. X축의 정사형이면 1,00. 1,0,0이죠. 나도 순간 헷갈렸어. 됐습니까? 네. 됐나? 그러면 요 길이 구하면 되는 거 맞지? 예. 응, 길이 구할게요. 길이 구하면 슉 구하면 루트 4 더하기 9 루트 13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마무리. 여기 길이 얼마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죠? 루트 2 됐습니까? 요거 2배니까 답은 얼마야? 2루트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뭐 그런 문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유형들이 키는 게 아니라 있는 연습을 하는 거죠. 도형의 완성 연습을 하는 뿐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에 얘는 또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9의 방정식 나와 있지.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거잖아. 이거 X절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A나 B 같은 점을 임의로 놓는다면 뭐라고 놓을 수 있겠어요? X축 위의 점이니까 A, 0,0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죠? 이거 대입하면 A 구할 수 있어 없어? 그죠? 이거 X축과 교점 구하는 거니까 그냥 좌표를 그냥 바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알겠죠? 대입해버리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A가 2개 나올 거란 말이야. 그 2개가 A, B인 거지. 그런 다음에 A, B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이 문제는 더 쉬울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풀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도형의 완성을 연습해야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X축이라는 교점은 좌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교점 구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방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세요. 2번 9와 XY 평면의 교선이 원일 때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라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 그림을 일단 그리세요. 중심 좌표가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2,3이고요. XY 평면 여기다 그리죠. 반지름이 지금 루트 15 맞지? 대충 그리자. XY 평면 여기 있습니다. XY 평면. 이렇게 도형을 인식하실 때 그 쉬운 도형이 아니고서는 평면화 작업을 시키셔야겠죠. 일단 평면화 작업으로 들어가 보고 정감이 안 오면 이제 입체적인 그림 그린다는 거지. 알겠죠? 웬만한 건 이렇게 다 해결될 거니까. 그때 여기에 생기는 이 원의 반지름이랑 요 중심 좌표 구하라는 거 맞죠? 그죠? 가보겠습니다. 일단 반지름. 요거 원인 거 이해되죠? 네. 그죠? 요거 선 아닙니다. 원입니다. 원. 알겠죠? 그러면 봐봐. 여기에 이렇게 이어주시고 마찬가지 이어줘야지 해결책이 생기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요 길이 얼마죠? 요 길이? 3. 맞나요? XY 평면으로부터 3칸 위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X좌표, Y좌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뭐 3이죠, 3. 맞나요? 예. 반지름 얼마야? 루트 15죠. 됐습니까? 예. 미스터 P 15 마이너스 9 루트 6. 됐나요? 2배. 요 길이, 반지름의 길이는 2배가 아니구나. 루트 6. 됐습니까? 자, 얘는 중심 좌표도 구하라네요. 중심 좌표는 뭐야? 여기서 뭐 한 거야? 정상이죠. 요 점 좌표 얼마겠어? 1, 마이너스 2, 빵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애들 빵 되는 거. 됐습니까? 요게 중심 좌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도형 관련 문제가 나왔으면 당연히 도형의 완성 문제 보야겠죠? 여기서는 중심 좌표까지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요. 37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그 다음 상황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 문제. 승균아, 죽겠냐? 370번입니다. 넣으세요. 점 A가 12,5,0이고 9의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까지 거리, 접점이 그린 자치 뭐 이런 건데 하나씩 해보시죠. 일단은 원이 안에 원이네. 9가 있습니다. 9. 그 다음에 중심 좌표가 0,0,0이고 반지름이 4인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12,5,0은 뭐 멀리 있겠죠? 아무 때나 찍어? 12,5,0입니다. 나한테 일단 하라는 게 점 A에서 접점까지 거리 요까지 이 길이 구하는 거지. 이 길이 맞나요? 자, 지금 쌤이 한 거는 문제를 표현만 한 겁니다. 그죠? 이제 풀이하겠습니다.
풀이하려면 이어야죠. 어디 이어야 돼? 중요한 점 이어야죠. 교점 이어야죠. 수직이네, 그죠? 자, 이 거리 얼마야? 루트 차의 제곱 144 더하기 25니까요. 이거 14인데 14. 됐어요? 반지름 얼마야? 4였죠? 여기 길이 얼마면? 169 빼기 16 얼마냐? 154. 루트 153 되겠네. 3 맞죠? 됐나요? 뭐 길이 구했고 요거 구했습니다. 1번 답이죠. 1번 답. 됐나요? 자, 2번이 뭐냐면 접점이 그리는 자취의 길이를 구합니다. 자, 이게 구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접점이 그리는 자취는 요거 지각이 돼야 돼. 야, 얘가 접점이 이렇게 구가 있는 거잖아. 그죠? 점이 하나 딱 있어, 여기에. 그죠? 접점이 이렇게 있어. 그 접점이 이렇게 돌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됩니까? 오케이? 이게 원뿔 같이 이렇게. 그죠? 여기 이렇게 접점이 쭉 돌 거란 말이야. 물론 그 접점까지 길이는 안 바뀌겠죠. 뭐가 되냐면, 잘 봐. 여기서 수직인선을 딱 내렸을 때, 요게 접점의 길이 아닙니까? 여기 원이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야. 쌤, 지금 그린 빨간색 점선이 원이야, 원. 앞에서 보니까 선분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에 이런 원이 딱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저기 되겠나요? 줄내 구하라는 거. 그렇죠. 자체의 길이는 그 점들이 자체니까. 둘레 길이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원의 둘레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요게 반지름일 거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직 이등분이니까. 그죠? 요 길이 구하라는 거야. 그치? 맞아요? 자, 지금 직각 삼각형에 수선 내렸습니다. 요거 우리 닮음을 이용한 적 있었죠? 바로 적용할게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내린 거니까 요 세 개의 직각삼각형은 다 닮음이야. 그지? 내가 여기 빗변을 알고 있는 작은 삼각형에 빗변 가지고 긴 변 구하는 거 맞죠? 이거 우리 삼수선 문제 풀 때 많이 했었습니다. 알겠죠? 빗변 가지고 긴 변 구하려면 큰 삼각형에서 빗변 가지고 긴 변 구하는 b가 얼마야? 13분의 루트 153 맞죠? 그죠? 치기 많이 들었네요. 그럼 여기를 얼마야? 여기 13분의 4 곱하기 13분의 루트 153 맞습니까? 이해되겠나요? 빗변에서 긴 변으로 가는 b만큼 빗변에다 곱해주면 여기 나올 거 아니야. 닮음이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즉 얘가 반지름인 거야. 오케이 바리? 그럼 자체 길이는요 2파이야. 13분의 8 루트 153파이다 이렇게 되겠죠. 식이 더럽지만 결과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적어되겠나요? 직각 삼각형에 수선 내린 거 우리가 B를 쓰기로 했죠. 이렇게 그거 잘 챙겨 놓으시고. 은민이 알겠어? 넘어가겠습니다. 패스. 또 와보시죠. 쌤 하나씩 유형들 보여줄 만한 문제를 좀 넣은 겁니다. 자, 37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지요. 자, 한 점에서 구 위에 임의의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요거는 뭐 바로 감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그죠? 무슨 말이야? 구가 있어. 한 점이 있어. 중심좌표 나와 있죠? 1, 4, 마이너스 이거 반지름은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A 좌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안 볼게요. 3, 0, 마이너스.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구 위의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의 최단거리, 최대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2요. 그지? 구할 수 있는 길이 9에 D 구할 수 있지? 반지름 2 나와 있지? 2 나와 있지? D-2, D 플러스 2 머리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요 372번 문제입니다. 372번 문제입니다. 괜찮아. 다시 풀어야지. 자, 그 다음은 372입니다. 읽어보세요. 자, 9와 9가 접하고 있다. 접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바로 이렇게 문제 딱 해결하려고 그러면 잘 안 보여. 알겠죠? 그래야지, 일단 요 놈이야 그리기 쉽고요. 얘는 그리려면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정리 좀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에 플러스 c제곱 플러스 4c는 마이너스 8이고, 그죠? 필요한 게 여기 1, 여기 4, 여기 4, 총 9. 됐나요? 네. 정리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C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구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자, 지금 문제는 두 구가 접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좀 꼼꼼하게 갑시다. 접하고 있는데 사실 두 구가 접하는 게 한 가지 상황이야, 두 가지 상황이야? 두 가지죠. 어떤 경우입니까? 내접하는 거랑 외접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그걸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D를 구해야죠. D. D가 뭔데? 두 중심 사이 거리. 요 중심은 0,0,0이고요. 요 놈 중심은 마이너스 1,2,2 마이너스 2니까. 그죠? 거리 구하면 루트 1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3이네 3. 그지? 반지름 1, 반지름 2. 둘이 합이랑 같죠? 이거 외접이야 내접이야? 외접이죠 외접. 그죠? 합과 거리가 같으니까. 일단 얘는 외접이야. 쟤는 반지름이 2니까 좀 크게 그리고요. 반지름이 2. 중심좌표가 0,0, 0,0이고 반지름 2. 외접하면서 조금 작게 이렇게. 얘가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면서 반지름 1인 거죠. 지금 두 구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 맞죠? 나한테 뭘 구하는 거야? 요 교점 좌표 구하는 거야 지금. 네. 그죠? 일단 이어놓고 진행할게요. 이어놓고 합시다. 이 거리가 물론 구할 수 있지만 3일 3. 반지름이 2였고 반지름이 1이니까. 그죠? 일단 이은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길이만 적어놨습니다. 나한테 어떤 길이를 요구한 게 아니라 요점 좌표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죠? 요 좌표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얘랑 얘가 2대1 내분적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거 뭐 그려봐야 이렇게 아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직접 그려서 알겠죠? 파악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진행을 하시고요. 쌤이 한 개만 더 가볼게요. 한 개만. 374번 하는 거 가보겠습니다. 이 표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374번입니다. 뭐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 9가 나왔고요. 얘가 평면 얘와 만나서 이루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일 때 A 값을 구하시오 하고 나왔는데요. 진행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c제곱 플러스 6c 마이너스 a고요. 여기에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9 플러스 14 이렇게 되는 거지. 정리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c 플러스 3의 제곱은 14 됐어? 마이너스 a 플러스 14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정리 좀 하시죠. 자, 지금 9가 나와 있고요. 중심좌표가 문자라고 내가 다르게 보지 말라 그랬죠? 똑같이 가면 됩니다. 반지름이 지금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14인 거지. 됐나요? 이런 상태에서 나와 있잖아. 그때 지금 나한테 어떤 평면이야? C는 1이라는 평면을 준 거야. 여러분 이게 평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게 이제 이해가 돼요. 봐봐. 우리가 이렇게 XY 평면을 배웠는데 노트에 왜 여기 XY 평면 여기가 YZ 평면이라고 적혀있죠? 여기가 이쪽이 GX 평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런 방식과 비슷해요. 우리가 왜 평면 좌표에서 X축, Y축이 있을 때 여기서는 직선이 세워지는 거죠. 봐봐. 요게 무슨 직선이야? Y는 0이라는 직선 맞죠? 여기가 뭐야? Y는 1 뭐 이런 식이잖아. Y는 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새로운 X는 1, X는 2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얘는 이제 평면이니까 봐봐. XY 평면을 좀 유식한 표현을 쓰면요. 이거 C는 0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XY 평면이 있는 모든 점에 뭐야? C 좌표는 0이잖아. XY는 모르지만. 그죠? YZ 평면은 뭐라고 세우면 되겠어? 요 평면. X가 다 뭐야? 0인 거죠. 그죠? 그럼 GX 평면은요? Y가 0이죠. 이게 평면의 방정식인 거야, 이게. 그럼 C는 1이라는 건 여기 있겠죠, 여기. 여기 이런 평면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즉 XY 평면과 평행한 상태인 거지. 한 칸 위에 올라가 있는. 그래서 C는 1이라는 건 요렇게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C는 1을 요렇게 그리려다가 요놈 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해주면 여기 위에 그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반지름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되게 말하는 거지?
만나서 이루는 원이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뭘 체크한 거냐면 C는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잖아. 그게 약간 고민되는 상황이었는데 얘가 만난다 그랬으니까 아 여기 아무 때나 하나 그리면 되겠네. C는 1이라는 거. 맞나요? 그죠? 그때 이 원에 뭐가 나와 있는 거야? 반지름이 나와 있는 거죠. 요 원의 반지름이 5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A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마찬가지야. 이건 지금 문제 상황을 쌤이 정리한 거죠. 풀이를 들어가면 잠깐만요. 알론 알트로 치겠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니까. 풀이를 들어가면 이어라 저거라 해야지. 중요한 점 이으세 수직 이등분 됐어? 이으세 됐습니까? 이쪽을 자꾸 잊지 않는 이유는 대칭이니까 안 있는 거야. 한쪽만 걷면 되겠죠. 여기 길이가 얼마야? 잘 봐봐. 4 맞죠? 4 맞습니까? 마이너스 3인 위치에서 위로 4칸 간 거잖아. 그죠? XY 잡힐 필요가 없죠. 오케이? 그리고 요거 반지름이니까 얼마야?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14가 될 것이고요. 얘가 반지름이 5라고 나와 있네. 됐습니까? 미스터 P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4는 제곱 더하기 제곱 16 더하기 25랑 같다 해서 뭐 A 값 나오겠죠. 끝. 됐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보여드리면 요점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이 평면의 정사를 내린 거잖아. 그지? 그러면 XY 좌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요. Z 좌표만 1 됐겠죠. 이렇게. XY 평면의 정사 내리듯이. 알겠습니까? 여기는 C는 1이란 평면이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좀 응용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됐나? 이런 작업들을 다루는 문제들이 뒤에 쫙 깔려 있으니까 복습 먼저 하시고 그 상황을 그대로 연습해서 알겠죠?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될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라 저거라 하면 그 속에 답이 다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상황에 맞게끔 풀이를 진행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할 마지막 유형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구의 방식 마지막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100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100페이지 문제는 사실 이런 문제는 내신형 문제입니다. 내신형 문제 알겠죠? 이게 이제 4점을 지나는 구의 방정식인데 지우고 갈게요. 요 놈은 노트에도 그냥 유형이라고 하나 적겠습니다. 뭐냐면 얘는 4점을 지나는 구의 방정식 세우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그 암기용입니다. 아시겠죠? 요 유형 한 개만 풀이법을 그냥 외워놓고 가자라는 거야. 알겠죠? 이게 왜 암기용이냐면 우리가 보통 구를 세울 때 당연히 이렇게 쓰잖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우리 도형관의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구의 방정식은 당연히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걸 전개해버리면 이거 전개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 z에 대한 2차식일 거 아니야. 그걸 깔끔하게 숫자끼리 다 정리해버리면 이런 꼴이 나오긴 하겠죠? 여기 위에 쓰자. 아니다, 써보자. 플러스 A, B, C 쓰면 안 되니까 PX 플러스 QY 플러스 RC 플러스 S는 0이다. 이런 꼴 나오는 거 맞나요? 그죠? 자, 우리가 어떤 2차 곡선이나 평면 곡선 마찬가지로 구의 방식 이런 걸 표현할 때 당연히 이런 식의 표현이 좋은 표현이야.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이런 표현을 표준형이라 불러요, 원래. 그림 그리기 좋은 모양새,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뭐 내가 파악하는 데이터는 무시하고 그냥 x, y, z에 대한 관계식으로만 보면 내림차순하는 게 원래는 정확한 표현 방식이잖아. 함수에서는. 그죠? 이걸 그냥 깔끔하게 내림차순한 모양이 이거야. 그죠? 얘를 일반형이라 부릅니다. 그냥 내림차순한 모양새를. 아시겠죠? 요런 모양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런 일반형은 언제 필요하냐? 딱 요 문제 풀 때만 필요합니다. 요 문제라는 건 이게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얘가 더 편하단 말이야. 요 말 이해되겠습니까? 왜냐면 이거는 연립방정식 풀기가 여기에 x, y, z의 좌표를 주면 대입하면 식이 좀 많이 들어오잖아. 근데 이런 일반형은 좀 깔끔하기 때문에 몇 개의 점, 즉 대입할 점만 가지고 푸는 문제에서는 이런 표현이 좋은 거예요. 그 외에 모든 문제는 이런 표현이 좋은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 줄 때도 이렇게 일반형 문제부터 주잖아. 함수의 표현이 여기 맞는 표현이긴 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맞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많은 좋은 표현이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만 쓸 건데 이 유형에서만 굳이 뭐가 필요하다고? 일반형의 식이 필요하다고. 그 이유는 산수가 쉽습니다. 그래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풀이법을 그냥 외우고 합시다. 4점을 지나는 구를 구할 때만 우리는 이 표현을 쓸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 꼴로 정리한 다음에 알겠습니까? 여기에 뭐하자? 주어진 점 대입해서 a, b, c, d 구하라는 소리야. 알겠죠? 전부 4개 줄 겁니다. 구할 문자 4개잖아. 일반형으로 구하든 표준형으로 적든 어차피 문자 4개잖아. 힌트 4개 필요하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점만 4개 깔아준 문제는요 이렇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이런 계산 문제들은 당연히 내신 쪽에서 좋아하긴 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4점을 지나는 구는 풀이법을 그냥 따로 챙겨놓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응용이나 도형적인 다른 해석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유형이 하나로 딱 있는 거고요. 선생님 3문제밖에 넣지 않았는데 문제 똑같아. 다 똑같은 문제고 구해보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산수가 더 더러워지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 중점에 이주수를 놓고 그러면 좀 했다고 하면 더 오래 걸려요. 그렇죠. 오래 걸립니다. 알겠죠? 지금 이제 홍빈이가 선생님 그냥 중심 잡고 이게 9 위의 점이니까 9 위의 점이 뭐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A, B, C라고 놓은 다음에 거리가 같다. 이걸 풀어서 그 3개의 문자 A, B, C를 구해내겠습니다. 풀이가 가능하긴 해요. 근데 훨씬 길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이거 챙겨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그냥 풀이 하나 외워두고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때 이 식을 통째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구해만한 식이 x, y, z의 2차식이잖아. 그지? 최고차는 다 1이 돼야 돼. 그래야 9가 나오지. 나머지는 그 미정계수로 적는 거야 그냥. 그 다음 대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점을 지나는 9를 구해라. 아 일반형을 쓰라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거야. 9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다 전개하면. 그죠? 대입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대입하시면 A, B, C, D가 나옵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죠? 내가 지금 뭘 안 하고 지금 얘기만 하는 이유는 나는 풀지 않겠다는 거죠. 대입해서 연립 푸시면 나와. 야, 0,0,0이 있으니까. 이거 2개 있으니까 그나마 쉬운 거야, 이거는. 0을 좀 끼워주면 쉬운 거야. 0 다 넣어버리면 D는 0일 거 아니야. 한 개 바로 튀어나오잖아. 그죠? 네. 얘 넣으면 또 바로 한 개 튀어나올 거야. 나머지는 이렇게하고 2차식 되겠습니까? 식 2개 나오는 거니까 해결하시면 해결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그 기백에 들어있는 마지막 내용 사실 공간 벡터만 빼고 내용 정리 다 한 건데 우리가 원래 이제 이번 달까지 이걸 다 끝내려고 했으나 이 뒤에 잠깐 냅두겠습니다. 이렇게 냅두고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던 뭐냐 정무연수 그죠? 확률 통계를 진행할 건데 일단 요거 그래도 풀이는 잡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는 요거 가지고 와주세요. 알겠죠? 요거 풀이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한 타임 정도, 뭐 1시간 정도 아니면 풀이 뭐 끼키야 30분밖에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이 푼 문제들 중에서 또 확인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오케이? 숙제로 요거 풀어오시고 그럼 우리가 마지막 챕터인 공간 벡터 파트와 그 뒤에 쏟아놓은 한 개인 평면의 도형의 방정식 2개만 남긴 겁니다. 아시겠죠? 그 2개는 그 3월 모의고사 끝난 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고요. 다음 주는 그 확률 통계 수능 유형 문서 교재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 교재가 아직은 지금 안 왔는데 다음 주 수업 전까지는 올 거니까 그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요게 이제 쌤이 교재 구성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개념탑 여기 여러분들이 보조 교재 하나 같이 푸는 거 좋고 알겠죠? 그 뒤에 쌤 교재인 유형 문서 편 그 수능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건 이제 기본기 점검을 시켜드리는 교재고 수능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미적분투는 수능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문제들로 이제 수능 유형문서 하면 거기에 따른 프린트를 또 나눠 드릴 겁니다. 지금 미적분2 하듯이 알겠죠? 선생님 그 커리큘럼이 그래요. 그래서 그 확률통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면 확률통계는 보조교재가 일단은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한 단원 진행할 때마다 프린트를 드릴 겁니다. 교육청이나 뭐 그런 모의고사들 중에서 좀 좋은 문제.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함부로 보조교재 막 던지기가 어려운 게 문제를 좀 구분해서 풀어줘야 돼요.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선생님이 프린트를 만드는 거야. 왜냐면 쓸데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 뭐 사설 문제라든지 교육청 문제라 이렇게 뭐 출판사 문제들을 보면요. 이게 물론 걔네들의 의지는 내가 알겠지만 이 모의고사 문제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이 평가원의 그 출제 의도와 부합되는 문제를 먼저 연습을 해놔야 돼. 왜냐면 그건 아닌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것들은 고득점을 위해 필요한 문제인 거지. 근데 그거는 출제 그 평가원의 의도가 확실하게 반영된 문제들을 먼저 확실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그 다음 문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인 이제 수능 문제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기출 문제를 하더라도 뭐 자이스토리나 미래로나 이런 그 기출 문제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집을 선뜻 풀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는 그런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평가 문제 중에서도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킬러 문제 같은 몇 개는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막 문제를 돌다 보면은 굳이 중요하지 않는데 난이도는 어렵기 때문에 그걸로 시간을 다 뺏긴단 말이에요.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쌤이 프린트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내신형이나 기본서 이런 개념용 문제들은 뭐 그런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푸셔도 되고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쌤이 유형 분석 들어갈 때 뒤에 프린트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프린트를 푸신 다음에 그 뒤에 수능 특강을 풀어주면 아주 좋아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 중에서 제일 신빙성이 높은 문제집은 수능 특강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수능이 바뀌는 첫 해 아니야. 그죠? 수능 특강이 공부하기 좋은 교재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공부한다는 건 그걸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막 진도를 나가고 이 미친 짓이야. 알겠죠? 주변에 혹시 독학하는 친구들이 EBS 강의 들으면서 수능 특강을 공부하고 있으면 하지 말라 그러세요. 절대 그럴 만한 교재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 교재는 수능 공부가 끝난 다음에 복습용으로 풀기 정말 좋은 교재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뭣도 모르고 그걸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 분석으로 공부를 확실히 한 다음에 중요 유형들 프린트로 정리한 후에 알겠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을 그 다음 복습 교재로 채택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수능 특강은 풀 필요가 있으니까. 수능 특강이 왜 그나마 좋으냐, 중요하냐면 수능 특강이 연계되기 때문이 아니라 연계가 돼서 그 출판되는 교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첫 이제 수능 변화된 첫 세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지금 참 이제 많은 강사, 많은 쌤들이 이제 이번 6월 모평에서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를 낼지를 참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내비쳐주는 첫 번째 문제집이 EBS 수능 특강이에요. 왜냐면 다른 모든 문제집은 평가원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EBS에서 연계 교재들은 그 EBS에서 출판을 하지만 그 출판된 교재를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감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옳게 나온 내용들이 체크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준하는 내용에서 심화가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수능 특강은 언젠간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순서를 잡아주는 거야. 알겠죠? 우리 유형 분석이 되고 그 뒤에 나눠준 프린트가 끝난 단원은 수능 특강을 더 푸시면 돼요. 물론 이게 우선순위가 내가 강조하는 거 아시죠? 내가 강조하는 게 노트, 복습, 순서 아니야. 그지? 공부 순서.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까지 다 마무리 못했는데 수능 특강은 풀 필요 없습니다. 손도 대지 마십시오. 그거부터 끝낸 다음에 수능 특강을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개인차가 생기는 거지 이제. 왜냐면 시간적으로 뭐 그걸 다 한 친구들은 수학에 투자할 시간 더 있어? 그러면 수능 특강 들어가도 돼. 근데 만약에 프린트까지 못 끝냈어? 그러면 수능 특강 쳐다도 보지 마. 알겠습니까? 교재 복습 확실히 하시고 프린트부터 확실히 풀어주세요. 오케이? 그렇게 공부 순서를 잡아서 진행을 하시고요. 다음 주는 이제 확률 통계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